일반적인 병원 방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유행위를 멈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이건 금기시된 주제나 탈의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임상 생리학적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무시하면 성 건강뿐만 아니라 뇌, 심장, 수면, 면역체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정체성에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재 박사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로 30년 넘게 전국各地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친밀감, 호르몬,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에 관해 연구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은밀한 위협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성건강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전반적인 웰빙의 핵심 열쇠를 잃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자위는 젊은 시절에 잔재된 충동이 아닙니다. 이는 나이든 당신의 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심지어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위를 멈췄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나이 들면서 자위를 멈췄을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당신이 건강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이 들면서도 예리하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당신에게 맞춘 중요한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에게 진정으로 당신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자위를 하지 않을 때 간과되기 쉬운 첫 번째 결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립선과 배뇨 건강에 미치는 은밀한 영향입니다. 30년 전 비뇨기과 전문의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렇게 많은 환자가 사적인 동시에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 즉 노년기의 성적인 습관이 조용히 사라진 것에 대해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환자, 박영호 씨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그 부분의 삶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70대 초반으로 건강하고 예리했지만 밤마다 4-5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곤 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몰랐고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자위를 통한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몸에 자리 잡은 수동적인 셈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체액을 생성하고 팽창하며 수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처럼 방치되면 손상을 입습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이 없으면 전립선 체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 정체는 염증, 부종, 그리고 결국 배뇨에서 성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방광이 무겁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축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만성적인 전립선 우열이 조용히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남성의 거의 50%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소변 저류, 방광 감염, 심지어 카테터 삽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박영호 씨는 결국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는데 이는 간단하고 꾸준한 습관으로 일찍 대처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세척하고 오래된 체액을 제거하며 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0일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젊음으로의 회귀나 강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환상이 아니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을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위를 멈춘다면 당신은 쾌락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 염증,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배뇨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방광을 신뢰하지 못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강하고 자존심 강한 남성들이 잠 못 드는 밤과 낮 시간에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기적인 자기 자극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대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통제력을 잃는 것, 화장실 시간을 계획해야 하는 것, 긴 자동차 여행을 두려워하는 것, 밤마다 2시간마다 깨는 것은 당신의 독립심을 갉아먹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에서 시작된 문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결과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시작되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으며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극이 일상에서 사라질 때 정신적 명료함과 인지 기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통찰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 있고 여전히 이 메시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 흐림과 정신적 명료함 감소.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립선이나 에너지 수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강하게 사로잡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면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말하다가 생각의 흐름을 잃어요. 예전엔 정말 예리했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든 탓인가요? 이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인지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고학력이고 건강에 신경 쓰는 성인들도 모르는 사실은 자위를 포함한 성활동이 뇌 기능을 보호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위할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화학 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이들은 기억, 집중, 감정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경 연결을 구축하고 보호하며 뇌로의 혈류를 자극하고 과도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자위를 멈추면 이러한 뇌 보호 화학물질의 자연스러운 분출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당신의 정신적 예리함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고 심지어 동기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이름을 잊고 다음엔 무슨 요일인지 잊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정신을 완전히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더 나쁜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단순히 뇌가 자극과 화학적 균형이 부족해서 불안과 우울증에 빠져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성의 경우 추가적인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기억력, 결단력, 활력과 깊이 연결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활동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정체성, 힘, 명료함에 관한 것이며 빈번하고 건강한 사정은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노년기의 성활동 감소가 인지 저하, 심지어 치매의 초기 징후와 연관될 수 있다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위를 멈추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뇌가 자극, 감정적 해방, 호르몬 지원을 박탈당하면 더 취약해집니다. 리듬과 회복력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흐림은 그들의 생활 방식, 상호작용,
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정도로 짙어집니다. 한 남성은 체스 클럽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퇴직 교사는 매일 아침 멍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약으로 해결해야 할 기억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과의 신체적 친밀감에서 단절된 삶의 증상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점은 이는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몸에 다시 연결되고 조용히 갈구하는 관심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을 자극하면 뇌를 깨웁니다. 하지만 정신적 예리함의 상실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 감정적 균형이 무너지고 기분이 예고 없이 미끄러질 때는 더 미묘하고 더 해롭고 이야기하기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조용히 우울증을 일상으로 초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 증가와 감정적 무감각. 70대 초반의 한 호라비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체적 질환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슬픔도 기쁨도 그냥 평평해요.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 나이에 정상적인 건가요?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에 메아리 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양한 변형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기는 둔감함, 단절, 감정의 느린 퇴색은 종종 더 깊고 생리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바로 성자극, 특히 자유의 상실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신체적으로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교감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감정적 풍경은 조용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 해방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의 몸에 내재된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입니다. 절정에 이를 때 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며 이는 불안, 긴장, 낮은 기분을 퇴치하는 자연스러운 기분 안정제입니다. 이 해방을 삶에서 제거하면 특히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슬픔이 이미 존재하는 시기에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으며 그 무감각은 더 위험한 것, 즉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천천히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파트너를 잃거나 나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위를 멈춥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하고 그들은 더 조용해지고 더 내성적이 됩니다. 취미나 대화에 흥미를 잃습니다. 더 많이 자거나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식욕이 변합니다. 삶이 회색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는 대부분이 그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나이를 탓하며 이제 삶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행위, 즉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종종 진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로, 과민성, 단절 또는 동기와 욕망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약물과 치료가 중요한 도구이지만 저는 단순히 신체적 자기 친밀감을 되찾도록 격려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환자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한 남성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을 만지기 시작한 후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인간이고 단순히 꺼지기를 기다리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행위는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줬습니다. 이해해야 할 점은 노년기의 자위는 환상, 욕망 또는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느끼고 해방되고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잃으면 슬픔뿐만 아니라 고립, 감정적 위축,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까지 잃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길어지고 수면이 깨지면서 또 다른 숨겨진 대가가 떠오릅니다. 이는 기억력, 면역 체계, 그리고 심각한 질병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적 해방의 부재가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은 치유 수면을 어떻게 빼앗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통찰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당신이 여기 있고 따라오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면의 질 저하.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몇 달간의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창백했으며 좌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은 드는데 새벽 2시에 대포에 맞은 것처럼 깨요. 그러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검사를 했고 그의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큰 적신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친밀한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부분은 그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회복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의 열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잡한 호르몬 과정이며 깊은 수면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촉발 요인 중 하나는 특정 나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르가슴입니다. 절정에 이를 때 당신의 몸은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도르핀을 방출하며 이는 신경계를 스트레스에서 휴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완벽한 화학 칵테일입니다. 동시에 불안과 깨어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당신은 깊은 수면의 이상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과정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이것이 노인들이 자위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한때 의지했던 자연적인 도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종종 불안, 좌절, 뒤척임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면제를 찾고 다른 이들은 피로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결과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노인들에게는 또한 낙상, 기억 문제, 독립성 상실에 기여합니다. 저는 한때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던 환자들이 서서히 물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큰 질병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너무 지쳐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수면을 도왔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그들 몸에 내재된 배출 밸브였습니다. 자위는 작고 심지어 사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4시간의 단편적인 수면과 7시간의 깊은 치유 수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이 부분에 다시 연결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잠을 자요. 그 해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든 거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방치를 나이 들므로 착각하고 그 결과로 조용히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달리고 근육이 긴장하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당신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완전히 놓아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자문해 보세요. 때로는 답이 새로운 약이나 호흡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몸이 여전히 기억하는 오래된 리듬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수면 손실이 당신의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조용히 침식할 수 있지만 다음에 탐구할 결과는 더욱 신체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바뀌며 방광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친밀감이 사라질 때 골반저와 혈액순환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골반저 약화와 혈액순환 저하. 몇 년 전 70대 퇴직 소방관을 진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랑스럽고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요실금과 허리와 엉덩이의 불편함 없이 오래 서 있기 어려운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몸의 기초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골반저에 느리고 조용한 약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반저는 당신의 코어 바닥에 있는 근육 그룹으로 방광, 장, 성기관을 지지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이 근육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실금, 변비, 발기부전 또는 서 있거나 걸을 때의 불편함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부분은 자위를 포함한 정기적인 성자극이 이 근육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극과 오르가슴 동안 골반저는 리드미컬하게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허용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운동입니다. 이는 하체로의 혈류를 개선하고 내부 지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유지합니다. 이는 성과가 아니라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위를 멈추면 이 근육들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조직은 탄력을 잃으며 신경 반응이 흐려집니다. 결국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증상들과 씨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충동, 화장실 후 약간의 물방울, 가스 조절 어려움, 또는 움직일 때의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남성에게는 성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의미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건조함, 긴장, 모든 친밀감을 저해하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독립적이었던 성인들이 방광을 신뢰하지 못해 사회적 외출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갑작스러운 누출에 당황하는 이들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수년간 방치했던 것, 즉 골반 부위의 순환과 근육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위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입니다. 이는 낙상, 요실금,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드, 특수 속옷 또는 화장실 근접 계획에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바닥이 필요한 자극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가슴 아픈 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는지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냥 나이 드는 일부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70세, 80세, 그 이상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싶어 합니다. 약이나 장비 없이 이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친밀한 자극입니다. 그 연결을 되찾을 때 당신은 쾌락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혈액을 보내고 신경을 깨우며 조직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당신의 하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신체적이지만 다음 결과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면역 체계, 세포 방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몸의 능력 속으로 오르가슴 후 혈액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된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활동 부족이 어떻게 조용히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면역 기능 저하. 몇 년 전 겨울, 오랫동안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시즌에 3번이나 감기에 걸렸고 저급 감염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 만에 회복했어요. 이제는 작은 병균에도 몇 주 동안 쓰러져요. 우리는 일반적인 원인들, 식이, 수면, 약물을 배제한 후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라도 성적으로 활발했나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은퇴했죠. 그가 깨닫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자위를 포함한 성활동이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성적 자극, 특히 오르가슴 동안 당신의 몸은 생화학 물질의 급등을 일으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역을 강화하는 물질들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글로 불린 AIGA는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에서 몸을 방어하는 핵심 항체입니다. 엔도르핀도 방출되어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지원합니다. 이 부스터 없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어수단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미 느려지는 시기에 이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연기 감지기에서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밀한 삶을 차단한 환자들이 더 자주 아프고 더 느리게 회복하거나 만성 염증이 발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그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독감을 퇴치하는 것 이상입니다. 면역 체계는 장기적인 질병 예방,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심지어 상처 치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적 해방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모두 면역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이 나빠지며 염증이 상승하고 당신의 몸은 예전보다 느리고 약한 버전이 됩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남편을 잃은 후 거의 5년 동안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활동과 면역력의 연결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한 후 그녀는 욕망이 아니라 웰빙을 위해 그 부분에 다시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 밝은 눈과 더 많은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더 살아있다고 느껴요. 내 몸이 다시 나와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필요한 신호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번성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어색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는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성자극은 강력한 행동으로 당신의 모든 세포에 삶과 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낮아진 면역력이 당신의 몸을 질병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자기 친밀감을 소홀히 하는 마지막 결과는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천천히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치가 어떻게 조용히 자존감을 침식하는지, 그리고 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7번째, 신체 소유권과 자존감 상실. 70대 후반의 한 환자와의 조용한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었고 한때 자신감 있고 재치 있는 방을 장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위해 왔을 때 그의 자세가 변해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굽고 눈빛이 조금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대화 중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몸에 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제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다른 말로, 하지만 같은 근본적인 진실로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피부 속에서 집처럼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이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너무 늦었다고, 또는 내가 벗어났다고 치부하며, 하지만 당신이 몸을 만지는 것을 멈췄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깊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몸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접촉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자극할 때 부드럽게라도 느끼는 것 외에 목표 없이 당신은 신경계에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중요하며 당신의 몸이 단순히 떠나기를 기다리는 용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감정적, 심리적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기 쉬워지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며 이 삶의 장이 양육할 가치가 없다고 믿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손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절이 깊은 감정적 무감각, 나이 들음에 대한 부끄러움, 신체적 애정으로부터의 철수, 심지어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동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멈추고 잘 먹지 않고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몸이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왜 신경 쓰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여성은 폐경 이후로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자라는 느낌을 멈췄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덜 만질수록 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단어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신체와 교감하는 것을 멈춘 많은 노인들에게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 가시성, 살아있음의 감각을 잃습니다. 듣고 싶은 점은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접촉을 통해 몸을 되찾는 것은 20대처럼 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나 자신에게라도 보여질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적으로라도 몸과 다시 연결할 때 당신은 그 조용한 지우개를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젊음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합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치유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각각의 7가지 결과는 그 자체로 심각하지만 결합되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시급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저는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어떻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생각, 친밀함 되찾기, 건강 되찾기,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이 직면한 의학적 도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검사 결과나 스캔에 나타나지 않는 손실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성이 이제 거울을 피하고 한때 기쁨을 발산하던 여성이 몇 년간 자신의 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모습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한순간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했다면 당신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성적인 자아를 돌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몸과 정체성의 그 부분을 포기하는 순간, 조용한 결과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이 없어질 때, 전립선과 배뇨 건강이 어떻게 쇠퇴하는지, 자극이 부족해 뇌가 흐려지고 덜 예리해지는지, 신체적 친밀감의 부재가 우울증을 초래하고, 수면을 둔화시키며 순환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의 몸과의 사적인 개인적 연결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될 때까지 자존감을 천천히 깎아내리는지. 이것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드는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당신의 관심을 요청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망가지고 단절되고 무감각해진 환자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삶의 부분을 되찾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서 변화를 봤습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나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허락, 지금, 특히 지금, 당신이 친밀함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허락만 필요합니다.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들은 특정 나이를 넘어 성건강을 돌보는 것이 괜찮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과 이 길을 걸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의 자유는 방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순환, 명료함, 호르몬 균형, 감정적 안정, 면역 방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이 몸에 살아있고
그 웰빙에 책임이 있다는 선언인 돌봄의 형태입니다. 한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만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느끼는 것을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세월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존엄, 기쁨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잊었거나 묻었거나 판단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몸이 여전히 듣고 있고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호기심과 친절로 작게 시작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돌보는 선택을 함으로써 당신은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며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의하든 반대하든 질문이 있든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